안녕하세요. 한 집안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저희 시댁 사람들은 대체로 모두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던 단 한 사람, 시모 때문에 저희 시댁 분위기는 결국 엉망이 되고 말았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맑은 물을 진흙탕 만들듯이요. 어른께 이런 비유를 쓰고 싶진 않지만 별다른 비슷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 저렇게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생각만 해도 아직도 열불이 나는 시모와의 일화를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꽤나 큰 기업을 다니다 해외 지사에서 근무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그 타국에서 우연하게 만난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외국계 기업을 다녔던 남편은 저처럼 외국 지사에서 이미 몇 년째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 착한 심성 때문인지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면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참 우직하고 저밖에 모르는구나 하는 마음에 전 남편과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거예요. 해외에서 뜨겁게 연애한 우린 비슷한 시기에 한국 지사로 들어오게 되며 동시에 결혼도 했죠. 넌 어디서 저런 듬직한 남편감을 만났니? 저런 사위한테라면 이 엄마 마음 놓고 우리 딸 보낼 수 있겠다. 친정 부모님은 능력 있고 곰처럼 우직해 보이는 남편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오빠 새언니도 남편을 반겨줬죠. 그렇게 결혼한 후 남편은 먼저 제 고향인 강릉의 친정에 자주 가자고 말해주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께 정말 좋은 사이가 되어주었어요. 그렇게 제 남편이 좋은 남편, 좋은 사이가 되어주는데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안 되고 싶을 수가 있었겠어요? 저도 시부모님께 예쁨도 받고 효부 소리도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 결혼 초엔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님, 저녁은 드셨어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죠? 나름대로 안부 전화도 열심히 드리고 시댁에 찾아가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했는데 이상하게 시모는 절 예뻐하는 것 같지가 않더군요. 시아버진 항상 고맙다 우리 며느리 하며 절 예뻐해 주셨는데도요. 그렇게 잘하려 해도 돌아오는 건 시모의 묘하게 쌀쌀맞은 태도뿐이니 기운도 쭉쭉 빠지고 시모에게 거리감이 생기더군요. 그래도 시모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 둘째였는데 시숙님도 시동생도 남편처럼 참 착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는 잘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시아버지 또한 말수는 좀 없으시긴 해도 좋은 분이었고요. 그리고 저보다 6년 일찍 시숙님과 결혼했다던 형님도 제게 말도 잘 걸어주고 상냥했던 분이었는데 이상하게 형님은 시모와만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이더군요. 형님은 시댁에서 시모의 눈을 쳐다도 보지 않고 시모에게 어머님이란 말도 잘 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남편도 잘 모른다기에 참 궁금했는데 어느 날 형님이 절 슬쩍 불러 충격적인 말을 해주셨어요. 동서, 내가 고민하다가 얘기해 주는 건데 아직 어머님이 동서한테 무슨 짓 한 거 없으시지? 어머님이요? 네, 무슨 짓이라뇨? 그냥 어머님이 별로 절 안 좋아하시는 것 같긴 했어요. 뭐라고는 안 하시는데 뭔가 엄청 쌀쌀맞으신 것 같아서요. 어머님, 처음에 나한테도 그러셨어. 그거 내가 겪어보니까 왜 그런 줄 알아? 어머님은 며느리를 아들 배우자가 아니라 자기한테서 아들 뺏어간 도둑 취급하고 계셔서 그래. 네? 아니, 왜요? 글쎄, 아마 항상 아들들한테 자기가 이순이었는데 며느리들이 자기 자리를 뺏어간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 아무튼 동서, 내가 좀 늦게 얘기해주는 감이 있는데 어머님 조심해. 나랑 내 남편도 원래는 서울에서 살았거든. 근데 나 어머님 때문에 진짜 남편이랑까지 살기 싫어져서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말까지 했었어. 근데 남편이 절대 이혼하기 싫다면서 싹싹 빌더니 우리 친정이 있는 속초에 내려가서 살자고 아예 말을 꺼내줬던 거야. 형님은 시모를 피하기 위해 시숙님과 함께 운영하던 가게를 접고 형님의 고향인 속초에 내려가 살게 됐다고 말해주시더군요.
그곳에서 원래 생선구이집을 하던 친정 부모님의 가게를 물려받아 시숙님과 생선구이와 조림 등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던 거라고요. 그리고 대체 시모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혼까지 생각했냐고 묻던 제 말에 충격적인 대답을 해주셨어요. 말없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살림을 다 뒤져보고 잔소리를 하지 않나. 제발 연락 좀 하고 오라고 말해도 불쑥불쑥 우리 집에 찾아와서 몇 밤씩 주무시고 가질 않나. 나 진짜 환장할 뻔했다니까. 너 집에 오면 조용히 있다 가셨게? 살림이든 뭐든 트집이란 트집은 다 잡고 마지막에 꼭 그러시더라. 역시 우리 아들을 최고로 잘 챙겨주는 건 자기뿐이라고. 우리 집에 나의 어머님 방까지 따로 있었다니까. 세상에, 아주버님이 그럼 안 말리셨어요? 왜 안 말려? 우리 남편도 이러지 마시라고 화도 내보고 아버님도 어머님을 끌고 가시기도 하고 다 했었지. 근데 기어코 또 찾아와선 직접 우리 옷방에 있는 옷 다 드러내고 자기 방으로 꾸민 대단한 분이야, 어머님이. 난 너무 멋모를 때 시집와서 착한 며느리병까지 걸려가지고 바보처럼 그렇게 오래 당했었던 거야. 어디 그뿐이게? 그 어렸던 우리 아들한테 네 엄만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하나도 없다면서 날 흉보기도 하고 우리 남편한테 전화해선 없는 말까지 지어내면서 나랑 이간질까지 시키려고 했어. 그랬으니 내가 못 참고 이혼까지 하려고 했던 거지. 형님은 시모의 엄청난 정체를 말해주며 제게도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해주셨어요. 시숙님이 워낙 착하고 자기를 아껴주는 사람이니 시모를 보고 살곤 있지만 자긴 정말 시모에게 학을 뗐다고 말이죠. 그러니 자기처럼 시모와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동선 초장의 시모를 잘 잡으라고 말해주시더군요.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알고 있었냐고 물으니 남편도 놀라며 전혀 몰랐다고 하더군요. 자긴 시숙님이 결혼한과 동시에 해외 발령을 받았던 터라 집안 사정은 잘 몰랐다면서요. 난 명절에도 한국에 잘 못 들어왔어. 알았으면 결혼 전에 당신한테 진즉 말하고 양일 구했었겠지. 아휴, 형수님 고생이 많으셨겠다. 죄송해서 어떡해?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우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형님의 경고는 사실이었더군요. 우선 시모는 정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불쑥 찾아왔었어요. 문 좀 열어라. 우리 아들 좀 보고 싶어서 왔다. 형님에게 들은 얘기가 있긴 했지만 너무 얼떨떨했던 전 우선 시모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른을 문전박대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시모는 당황한 남편과 절 지나치더니 오자마자 저희 집 선반이란 선반은 다 열어보고 다니더군요. 냉장고와 방문까지 다요. 그리곤 하나하나 다 트집을 잡으며 절 쏘아보더라고요. 솔직히 그날은 너무 얼떨떨했던 터라 어느 정도 몇 마디 대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굉장히 당황해하며 시모를 좋게 돌려보냈고요. 그날 전 시모에게 다음부터 미리 연락 좀 하고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하지만 시모는 그 다음 주에 또 말도 없이 저희 집을 찾아오더군요. 그리곤 다음 날은 주말이니 하룻밤 자고 가면서 제게 살림을 확실히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선 저희 집 커튼부터 자기 취향으로 바꿔야겠다는데 그런 시모를 말리는 남편의 태도가 영 미적지근한 겁니다. 어머니, 전 지금 커튼이 좋아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 살림도 잘하니까 그냥 편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올라가세요.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부터 먼저 연락 좀 주시면 예, 엄마가 너희 위해서 힘들게 여기까지 온 건데 아침에 그냥 가라고? 그리고 엄마 취향이 더 세련되고 확실한 거야. 또 내가 아들 집 오는데 대체 왜 연락을 먼저 하고 와야 되니? 왜? 네 마누라가 불편하대서? 너 벌써부터 엄마보다 네 마누라 생각을 더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물론 오셔도 되죠. 그리고 어머니도 중요하죠. 근데 여보, 내가 말씀드릴게. 어머님, 여긴 엄연한 저희 공동명의 집이고요. 제 집살림은 제가 알아서 꾸려나갈 권리가 있어요. 커튼도 당연히 안 바꿀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가르침은 간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집도 제대로 정리도 안 돼 있는데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무리 자식 집이어도 프라이버시는 지켜주셔야죠. 답답했던 전 남편의 말을 막고 제가 직접 나섰어요. 형님 말대로 초장에 잡지 않으면 일이 커지겠다 싶어 용기를 내어 단호히 말씀드린 거죠. 시모는 기가 막혀 있지만 제가 강하게 나가니 당황스러웠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하룻밤 자고 간 시모가 돌아간 후 저는 남편에게 확실하게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께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어. 상식적으로 나보단 당신이 어머니께 무슨 말이든 하기 편할 거 아니야. 미안해. 근데 어머니가 상처받으실까봐 말을 단호하게 못하겠더라고. 그럼 어머님 때문에 난 스트레스 받아도 되고? 당신이 행동 똑바로 못하면 오히려 어머님이랑 내 사이는 더 벌어지는 거야. 알았어? 당신이 못된 아들 되기 싫어하면 대신 나한테 나쁜 남편 되는 거라고. 처신 똑바로 해. 알았어. 노력할게. 미안해. 그런데 시모는 도끼가 생겼는지 저희 집에 얼마 뒤 또 찾아왔더군요. 아예 며칠 밤을 자고 가겠다면서요. 그리곤 황당해하는 절 향해 눈을 부라리며 뭐, 내가 우리 아들 낳고 키운 엄마야. 내가 우리 아들 집에도 마음대로 못 오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뒤론 제게 얼른 밥부터 차리라기에 저는 당황해서 눈치 보고 있던 남편에게 이렇게 말한 뒤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나 오늘 약속 있는 거 깜빡했네. 나 친구 만났다가 친정 가서 자고 올게. 어차피 내일 주말이니까. 당신 어머님 밥은 당신이 챙겨드리고 저번에 내가 했던 말 잊지 마. 어머님, 갑자기 오신 거라 제가 약속을 취소는 못하겠네요. 그럼 편하게 있다 가세요. 시모가 절 부려먹고 싶어서 온 걸 제가 몰랐겠습니까? 그걸 알았으니 남편에게 시모를 떠넘긴 후 그냥 나와버린 거죠. 사실 저 약속 같은 건 없었어요. 대신 전 정말 강릉의 친정으로 향했고 걱정하는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린 뒤 오랜만에 엄마 밥도 먹고 아주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강릉에 간 김에 속초의 형님네로 놀러 갔어요. 처음 제게 시모에 대해 말해준 후 정 많은 형님은 제게 자주 연락해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 종종 기프티콘으로 선물도 보내주곤 하셨었어요. 그런 형님이 너무 고마워 저도 잘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 두 동서는 서로 많이 친해졌죠. 서울에서 속초까지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아 전 남편과 한 번씩 시숙님네 놀러도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편하게 형님을 보러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동서, 어쩐 일이야? 시숙님과 형님은 절 반겨주더니 시모와의 일을 듣고 한숨을 푹 쉬시더군요. 그래도 형님은 제게 잘했다고 말해주셨어요. 그래,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나가는 게 나아. 난 그러지 못했다가 장작 몇 년을 고생했다고. 잘했어, 동서. 오히려 처음에 확실히 행동하는 게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야. 그렇게 형님과 시숙님과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앉아 있더라고요. 앞으로 또 어머니가 그렇게 찾아오시면 그냥 나랑 당신 둘 다 집 나가버릴 거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노발대발하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막 울기도 하셨는데 마음 약해질 뻔한 걸 당신 생각하면서 꾹 참았어. 이젠 더 이상 그렇게 막무가내로 안 찾아오실 테니까 화 풀어주라. 어? 만약 또 어머니가 찾아오시면 그땐 진짜 둘 다 바로 나가서 호텔 잡고 자자. 그 마음 약한 남편이 시모에게 그렇게 말하기까진 얼마나 큰 결심이 필요했을 줄 잘 알고 있었기에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형님 말대로 초장부터 강하게 나가니 시모는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모는 과거 형님에게 한 것처럼 이번엔 남편에게 전화해 저와 남편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뺏긴 기분이 어떠냐고 으스댔다나 뭐라나.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고 있었기에
제가 다 듣고 있던 것도 모르고서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과장을 좀 보태서 이렇게 말해버렸죠. 어머님, 요샌 세상이 엄청 좋아져서요. 거짓말 탐지기라는 것도 있고, 제가 어머님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면 어머님 처벌도 받으실 수 있어요. 뭐? 고소? 아휴, 내가 며느리 무서워서 뭐 말을 못하겠구나. 생각해보니까 내가 꿈을 꾼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끊는다. 시모는 겁이 났는지 후다닥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렇게 형님에겐 그래도 몇 년은 통했던 방법들이 통하지 않자 시모는 완전히 심술이 나서 돈으로까지 절 골탕 먹이려고 들더군요. 어느 날 시모가 남편에게 말하지 말고 잠깐 나와달라며 급하게 절 부르시기에 저는 무슨 큰일이 났나 싶어 달려갔었거든요. 시모의 목소리가 정말 다급해 보여서요. 그런데 시모는 그냥 여자들끼리 데이트나 하자고 부른 거라며 갑자기 절 백화점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에이미야, 이걸 어쩌니? 내가 지갑을 두고 왔네. 대체 무슨 꿍꿍인가 했더니 시모는 제게 계산을 시키려고 부른 거더라고요. 시모는 의류 매장에서 옷을 입어보더니 당장 사겠다며 직원에게 상의도 않고 태까지 떼어버렸어요. 그리곤 지갑을 두고 왔다며 절 빤히 보는데 직원분께 죄송해서 우선 계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다 싶었는지 시모는 얼마 뒤 또 절 불러내더군요. 시모의 꿍꿍이를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나간 전 시모가 똑같은 수법으로 지갑을 두고 왔다고 하자 똑같이 응수해드렸죠. 아우, 저도 지갑을 두고 왔는데 어쩌죠? 급하게 나오느라요. 뭐? 그럼 계좌이체 그런 거 하면 되잖아. 저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어머님은 아세요? 그럼 어머님이 계좌이체 해주시면 되겠네요. 나도 그런 거 몰라, 얘. 그럼 이 지갑은 못 사는 거죠, 뭐. 다행히 이건 저번처럼 태글 떼고 그러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님, 자꾸 카드랑 지갑 두고 다니시는 거 설마 치매 증상 아닐까요? 치매 검사 좀 받아보실래요? 저는 일부러 태연하게 시모에게 치매 검사까지 권유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아무 말도 못하더니 기분 잡쳤다며 그냥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참 속이 빤히 보이는 분이었죠. 제가 시모에게 큰 소리까지 내며 화를 내지 않았던 건 그러면 시모와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였어요. 그래서 시모를 좀 약 올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최대한 상황을 험악하게 만들지 않도록 애를 썼던 거예요. 아무리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하는 세상이라지만 그래도 어른이고 내 남편의 부모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모는 그런 제게 약이 바짝 올랐는지 시댁에서 만나기만 하면 절 못마땅해 하기 바쁘더군요. 시모는 자기에게 당하기만 하다 멀리 도망친 형님보다 사사건건 당할 줄 모르고 한술 더 떠버리는 제가 더 미웠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매번 며느리들 편을 들며 시모를 나무랐던 시아버진 시모의 만행을 들을 때마다 시모에게 화를 내곤 하셨죠. 당신 뱃속에 내장 말고 심술보만 가득 찼어? 나이 좀 추하게 먹지 마. 내가 뭐? 왜 다들 쟤네 편만 들어? 당신 대체 누구 남편이야? 니들은 누구 아들이고? 이렇게 시아버지와 남편 시숙님까지 며느리들 편만 드니 시모는 저를 더 못마땅해 했습니다. 형님과 시모는 뭐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계속 단호히 나갔으니 더 이상 절 건들지 못했죠. 그렇게 시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사라지니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도 찾아와 주더군요. 그리고 제가 아들을 낳은 지 몇 달 뒤 삼형제 중 마지막으로 시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안씨 집안의 마지막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동서는 중소기업에 다니던 시동생과 달리 대기업에 다니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심보가 비뚤어진 시모는 시동생이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그런 점이 못마땅했나 보더라고요. 분명 걔 능력 좀 있다고 우리 아들 실컷 무시하고 살 거야. 어디 두고 보라지. 내가 아주 초장의 길을 콱 눌러줘야 걔가 우리 막내를 무시를 못하지.
당신도 새로 들어오는 며느리한테 허튼 짓 하기만 해봐. 자식들 다 키워놨으면 그냥 잘 사게 냅두면 되지. 왜 자꾸 나서서 회방을 놔? 시아버지가 그런 시모에게 화를 내셨지만 저와 형님은 시모가 시아버지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이 결혼하자마자 동서를 슬쩍 불러 미리 시모에 대해 조심을 시켰어요. 우리가 당한 걸 동서는 더 현명하게 이겨내길 바랬거든요. 동선 시동생에게 미리 얼추 얘기를 듣긴 했지만 그 정도였을 줄은 몰랐다며 말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손을 덥석 잡더니 마구 흔들면서 이러는 거예요. 저는 위로 형님이 둘이라길래 혹시 텃세 부리는 분들이면 어쩌나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력 있고 좋은 분들이라 너무 다행이에요. 저 벌써부터 형님들이 너무 좋은데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네? 동선 참 명랑하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형님과 전 그런 동서가 마치 막내 동생처럼 느껴져 참 좋더라고요. 이후 겪어보니 동선 전화로 수다 떨기도 좋아하고 모임도 좋아하는 사람이더군요. 덕분에 형님과 전 동서와 통화도 자주 하고 형님네와 저희 집 그리고 동서내에서 돌아가며 모임도 가졌습니다. 물론 남편 삼형제도 함께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동서에게 시모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는데 역시나 시모는 동서에게도 저희에게 한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려 했었더라고요. 하지만 저희에게 미리 얘기를 들은 동서는 시동생과 합심해 저보다도 더 강하게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길래 아예 집에 없는 척을 했어요. 저랑 남편 둘 다요. 저희 남편은 제 말이라면 정말 꼼짝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또 어머님이 남편한테 전화해서 제 험담을 정말 하기도 하셨는데 제 남편은 앵무새처럼 이런 말만 반복했어요. 저희 집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고요. 아주버님들이 저희 남편한테 너부터가 처신 똑바로 해야 한다고 말해주신 게 효과를 톡톡히 냈다니까요. 또 시모가 계산을 시키려는 속셈으로 동서만 불러낼 때면 동선 제가 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아예 지갑을 안 들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니 시모가 얼마나 약이 올랐겠어요. 시모는 동서도 싫어하기 시작했고 그 불똥은 저에게까지 튀더라고요. 아무래도 형님보다 절 더 미워했던 시모는 제가 동서를 그렇게 조종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둘째 너, 네가 세아가 조종한 거지? 네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지? 제가 뭘요? 어머님이 갑자기 찾아가셨을 때마다 동서랑 서방님이 집에 없던 거랑 동서가 지갑 놓고 어머님이 부른 백화점으로 나간 거요? 그러게 가실 거면 미리 연락해서 집에 찾아가셨어야죠. 그럼 그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서가 지갑 놓고 간 게 왜요? 어머님 그럼 일부러 며느리들 계산시키려고 어머님은 지갑 두고 다니신 거예요? 아휴,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주 내 머리 꼭대기에서 네가 놀려고 하지? 됐다, 됐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대꾸하니 말문이 막혔는지 시몬은 신경질만 마구 내곤 했었죠. 그러다 또 시아버지께 크게 한 소리를 듣기까지 하면서요. 그렇게 시동생이 결혼한 지 2년이 지나 제가 생일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님, 무슨 가자미를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곧 동서 생일이잖아. 선물로 뭘 해줄까 하다가 동서가 좋아하는 가자미 생각나서 많이 보냈어. 요즘 서방님도 집에서 놀아서 혼자 돈 버느라 힘들지? 고생이 많다, 동서. 감사하게도 형님은 제가 좋아하던 가자미를 잔뜩 택배로 보내주셨더군요. 전 형님네 생선 가게 갈 때마다 가자미 구이와 조림을 정말 잘 먹었거든요. 형님넨 구이도 맛있지만 조림도 정말 맛있었어요. 한 번은 너무 맛있어서 레시피 인터넷 같은데 안 풀 테니까 어떻게 굽고 조려야 맛있는지 방법 좀 제발 알려달라고 형님께 조른 적도 있었죠. 그걸 기억하고 형님이 선물로 가자미를 보내주셨던 거예요. 게다가 예쁜 옷이라도 하나 사입으라며 돈까지 20만 원을 이체해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회사 사정 때문에 권고사직을 당한 지 3개월이 넘었었기에 제 고생을 알아준 형님의 마음이 너무 감동스러웠죠. 제 생일이던 주말에 형님은 바빠서 못 올라오신다기에 저는 같은 서울에 살던 동서네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동서, 형님이 내 생일이라고 가자미를 잔뜩 보내주셨어. 내가 형님한테 맛있게 요리하는 비법 배워놨거든? 그러니까 동서랑 서방님도 먹으러 와. 저는 당시 임신도 하고 있었던 동서에게도 맛있는 가자미를 대접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제 생일 당일에 저는 선물을 들고 일찌감치 도착한 시동생과 동서를 위해 열심히 가자미를 굽고 졸였습니다. 여보, 내가 할게. 당신 평소에 일하느라 힘들잖아. 됐어. 내가 하는 게 빨라. 가서 애나 좀 챙기고 있어. 통구직이 되지 않아 늘 제게 미안해했던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주방에서 서성거리더군요. 하지만 제가 하는 게 훨씬 빨랐기에 저는 얼른 음식을 마무리해서 거실에 크게 편 식탁으로 내어갔어요. 그리곤 시동생이 사온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려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어요? 누군가 싶어 인터폰 화면을 본 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예미야, 문 열어라. 나다. 그건 바로 시모와 웬 아줌마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시모가 찾아온 걸 안 동서는 화들짝 놀라며 제게 연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형님? 사실 아까 아침에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오늘 형님 생일이라 가자미 먹으러 간다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셨나 봐요. 전화 끊고 나서 괜히 찝찝했는데 설마 진짜 오실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한숨이 나왔지만 기왕 오신 거 어쩌겠습니까? 동서가 말했으면 집에 남편도 저도 있는 걸 시모가 다 알고 있었을 텐데요. 남편은 시모의 뒤에선 아주머니들을 보더니 또 마음이 약해져 문전박대할 수가 없었는지 문을 열어주더군요. 그리곤 안녕하세요 하며 그 아주머니들을 집으로 들이는데 눈치 없는 남편이 좀 얄미웠습니다. 그 아줌마들은 저도 동서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시모는 동네 아줌마들 몇몇과 친하게 지냈었는데 가끔 시댁에 갔을 때 시모와 놀기 위해 시댁에 와 있기도 했던 아줌마들이었거든요. 미용실 사장님, 슈퍼주인, 떡집 사장님들이었죠. 저는 시모가 대체 저 아줌마들을 왜 끌고 왔나 싶어 물었어요. 연락도 없이 또 어쩐 일이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왜... 아니, 내가 오늘 네 생일인 걸 깜빡했었는데 아까 우리 막내 며느리가 말해줘서 생각난 거 있지? 오늘 여기서 생일 파티하기로 했다며? 근데 파티는 떠들썩한 게 좋으니까 내가 친구들 좀 끌고 왔지. 며느리 생일을 시어머니가 축하해주지 누가 해주니? 아유, 집이 좋네. 둘째 아들이 외국계 기업 다닌다더니 그래서 그런가? 아유, 그럼 우리 둘째 아들 돈 잘 벌어. 예, 다들 앉아. 앉아. 여기 숟가락이랑 젓가락 좀 더 갖다 주렴. 생일 축하해요, 둘째 며느님. 우리도 실례 좀 할게. 우리가 사실 가자미를 엄청 좋아하거든. 갑자기 축하해주고 싶어서 아줌마들까지 데리고 왔다니 시모의 속이 뻔히 보이더군요. 시모는 절 골탕 먹이기 위해 그런 짓을 벌였던 거예요. 신이 난 듯 생글생글 웃던 시모의 표정에선 어때, 약이 좀 오르지? 하는 말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전 이 무례한 상황을 그분들을 정중히 내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들도 사람이면 이게 굉장히 경우 없는 행동인 건 알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또 싫은 소리 못하는 남편의 착한 사람 기질이 발동해버렸더군요. 남편은 제 눈치를 쓱 보더니 시모와 아줌마들에게 접시와 수저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눈치를 주던 제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미안해, 놀랐지? 근데 어머니 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저분들까지 다 그냥 내쫓아. 우선 좋게 대접하고 돌려보내자. 어머니한텐 그 뒤에 내가 따끔하게 말씀드릴게. 사람들이 다 모인 데서 남편에게 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아 저는 짜증을 꾹 참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동생은 너무 당황했는지 젓가락을 들고 굳어 있었고 동서는 완전히 똥 씹은 표정으로 제 눈치부터 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아줌마들과 시모는 작정을 하고 왔는지 자기들이 직접 케이크의 초에 불을 붙이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럼 적어도 초는 생일의 주인공인 제가 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래를 다 부르더니 그 촛불을 시모가 후 하고 다 꺼버리는 거예요. 촛불이야 누가 끄든 어때? 그치 애미야? 내가 요새 뭔가 되는 일이 없어서 너 대신 소원 좀 빌었다. 그들의 황당한 행동은 계속 이어지더군요. 시모와 아줌마들은 완전히 작정을 한 듯 이번엔 그 많은 가자미 구이들과 조림들을 가자미만 쏙쏙 골라 전부 자기들 접시에 산처럼 쌓더라고요. 그리곤 개걸스럽게 살을 발라먹으며 왁자지껄 떠드는 거예요. 아유, 너무 맛있다. 예, 이거 너희 큰며느리가 보낸 거라고 그랬지? 왜 너한테는 안 보내준다니? 걔가 원래 좀 싹퉁머리가 없어. 아무튼 얘들아, 많이 먹어도 이런 맛있는 가자미 서울에서 먹기가 쉽니? 안 그래도 많이 먹고 있어. 음, 이 집 며느리가 가자미 한번 기똥차게 튀기고 졸였네. 이거 가자미 더 남은 거 있나? 있으면 우리 갈 때 좀 싸주면 좋겠는데. 들었지, 애미야? 싸달랜다. 원래 생일에 생일자가 마음을 넉넉하게 써야 하는 법이야.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너무 우리만 먹느라 애들은 먹지도 못하고 있었네. 시끄러운 웃음소리, 쩝쩝대는 소리, 젓가락 소리, 그 모든 것들이 역겹고 분노스럽게 느껴지더군요. 시동생은 황당했는지 여전히 굳어 있었고 동서의 표정은 점점 더 썩어갔어요. 마치 제 표정처럼요. 그리고 남편은 아줌마들에게 뭔 말을 못하고 제 눈치를 보며 쩔쩔매고 있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자미는 손도 못 댄 우리에게 시모와 아줌마들은 그제야 우리 생각이 난 듯 연기를 하더니 남편과 시동생의 접시에 가자미 살을 올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더 웃긴 게 뭐였는지 아시나요? 시모는 저와 동서를 보며 씩 웃더니 자기가 손과 입을 사용해 버리듯 발라냈던 가자미 가시들만 모아서 우리 접시에 올려줬다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들도 많이 먹어라. 원래 동물이든 생선이든 뼈가 더 맛있는 거 알지? 왜 사골이 괜히 맛있겠어. 남기지 말고 꼭꼭 다 씹어 먹거라. 아유, 세상에 이런 다정한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그걸 또 아줌마들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며 시모를 칭찬해 주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심지어 시모는 입에서 가시 하나를 쏙 발라내더니 그것까지 제 접시에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도 남편은 당황해하며 계속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이젠 정말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을 때 미용실 아줌마가 숟가락에 가자미살을 얹어 남편 입에 쏙 넣어주더군요. 왜 안 먹어? 먹으라니까. 아예 먹여줘? 자, 그럼, 네네. 남편은 그걸 또 거절하지 못하고 대답까지 하며 먹는데 진짜 뒤통수를 한 대 확 후려치고 싶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모는 또 우리 아들 잘 먹는다며 이번엔 자기가 케이크를 떠서 또 남편 입에 넣어주더군요. 제 눈치를 보며 그것까지 받아먹던 남편을 보는데 저는 이성의 끈이 뚝 끊기는 걸 느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케이크를 통째로 들어 남편의 얼굴에 쳐박아 버렸죠. 아유, 너 지금 우리 아들한테 뭐 하는 짓이야? 왜요? 저 사실 이거 어머님 얼굴에 확 던지고 싶은 거. 그래도 어른이라 참은 건데. 어머님한테 직접 케이크 맛 보여드려요? 뭐? 희야, 너 잘난 우리 아들 덕 이런 좋은 집에서 먹고 자고 하고 있으면서 어디서 감히 내 아들한테. 저도 어머님 아들만큼 좋은 회사 다니고 있고요. 지금 이 사람 실직해서 3개월째 백수예요. 제 덕분에 먹고 자고 하고 있는 건 이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런 절 위해서 단호하게 이 상황을 정리하지 못할 망정. 자기 마누란 자기 엄마 입속에서 나온 가시만 접시에 올려받고 있는데 자기만 가자미든 케이크든 처먹고 있는 게 지금 남편으로 살 짓이에요?
그래서 열받아서 그랬습니다. 왜요? 어차피 어머님 저 약 올리려고 지금 일부러 아줌마들까지 끌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뜻대로 약 올라 해드렸고 그 결과가 이건데 뭐 문제 있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제 남편 걱정을 하던 시모에게 다다다 쏘아붙여 주었습니다. 남편이 실직한 걸 시부모님은 몰랐어요. 두 분이 걱정하실까봐 남편이 말하기 싫어해서 숨겼었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시모에게 말하며 이런 눈치코치도 없고 직장도 없는 어머님 아들 그냥 반품해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품? 네, 반품이요. 사람이 착한 것도 정도 것이지. 자기 마누라가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멀대같이 앉아있기만 하는 인간이랑 그냥 안 살려고요. 이제 속 시원하세요?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 이혼시키시니까? 제 이혼 선언에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경악하더군요. 그 와중에 아줌마 세 사람은 눈치를 보더니 슬금슬금 내빼더라고요. 우린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이만 갈게. 소화가 안 돼서 산책 좀 해야겠네. 어디들 가? 가족 행사인데 우리가 너무 눈치 없이 끼어 있었던 것 같아. 가족 일은 가족끼리 해결해. 우린 말한 대로 도울 만큼 도왔잖아. 이 의리 없는 여편네들 같으니라고 나만 두고 가면 어떡해? 대충 도망간 아줌마들 말을 들어보니 역시나 시모는 그 아줌마들과 절 약 올리려고 작당하고 온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줌마들이 도망간 후 혼자 남은 시모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계속 소리쳤어요. 어머님, 오늘 여기 저랑 동서 골탕 먹이려고 오신 거 맞죠? 진짜 어른이 돼서 며느리한테 그러고 싶으세요? 우리도 귀한 남의 집 딸인데 입으로 쪽쪽 빨아먹은 생선가시만 골라서 접시 얹어주고 싶냐고요. 아니 아니 그게 진짜 맛있는 부위니까.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그렇게 계속 심술 부릴 정도로 아들들 장가 보내기 싫었으면 그냥 평생 품에 끼고 사시지. 왜 결혼시켜서 며느리들을 못 살게 구는데요? 내가 하지 말란다고 듣니 애들이? 괜히 반발만 더하지. 그래, 솔직히 난 며느리 너희들 다 마음에 안 들었다. 원래는 엄마가 최고인 우리 애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들 처만 챙기고 사는데 내가 얼마나 눈꼴 시려웠는지 알아? 게다가 갈수록 니들 편만 들어서 나한테 등을 돌려가는데 아들들을 뺏어가는 니들이 얼마나 얄미웠다고.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며느리 생일날 굳이 쳐들어와서 이런 추태를 보이셨어요? 그거 아세요, 어머님? 지금 어머님 행동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 인생을 망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들 마음 다 떠나가게 만든 행동이라고요. 제가 이딴 개만도 못한 취급받으려고 결혼한 줄 아세요? 그렇게 뺏기기 싫어하는 어머님 아들,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고이 반품해드릴게요. 여보, 이혼이라니. 왜? 그렇게 왜 남편이란 사람이 그렇게 멀뚱멀뚱 가만히 있었는데? 당신 아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가자 믿은 케이크들 잘만 먹더라? 내가 태도 확실히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아니, 그래도 어머니 친구분들한테 인상 쓰기가 좀 어려워서. 밖에서 착한 사람 하고 싶으면 나한테 나쁜 사람 되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해. 생일 선물로 받은 가자밀, 네 마누라는 가시만 던져받고 있는데 그게 넘어가디? 난 당신 어머니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어영부영 굴 거면 진짜로 그냥 갈라서 나랑.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그동안 진짜 처신 똑바로 잘했었잖아. 오늘만 좀 실수한 거잖아. 미안해. 다음부터 내가 어머니 친구들 누구한테든 가차없이 다 뒤집어 엎을게. 남편은 케이크로 범벅이 된 채 울상을 치으며 싹싹 빌더군요. 그런 남편의 말에 이어 접시 위의 가시들을 거의 뚫어버릴 듯 노려보고 있던 동서도 분노가 폭발해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작은 아주버니 말 들었지? 당신도 내가 어머님이랑 아줌마들한테 가시만 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더라? 어? 아니, 그냥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랬지. 아무튼 어머님 지금 하는 행동 보면
앞으로 나한테 또 무슨 짓을 하실지 어떻게 알아? 선택해. 아주버님처럼 앞으로 태도도 확실히 하고 살 건지, 아니면 나도 뱃속에도 영영 잃을 건지. 어머님 보고 계시죠? 어머님의 감사한 행동 덕에 지금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막내 아들도 이혼시키게 생기셨네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 사람이랑 이대로 살았다간 몇 년 뒤에 형님처럼 이런 꼴을 또 당하고 있을 게 뻔한데 저도 이대로는 절대 못 살아요. 여보, 당연히 난 당신 편이지. 내가 아깐 당황해서 아무 말을 못한 거라니까? 어머니, 진짜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대체 왜 어머니 때문에 집사람한테 맨날 죄인이 돼야 하냐고요? 시동생도 머리털이 쭈뼛 섰는지 시모에게 마구 화를 내더군요. 그런 시동생에 이어 남편도 얼굴에 케이크를 옷으로 벅벅 닦아내며 시모에게 고함을 질렀죠. 저한테 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러세요? 안 그래도 계속 취업이 안 돼서 집사람한테 미안해 돌아가시겠는데 왜 집사람 생일에 이런 깽판을 치시냐고요? 전엔 형도 이혼시킬 뻔했다더니 진짜 우리 삼형제 이혼시켜야 속이 후련하시겠어요? 저는요, 진짜 이혼당하면 두 번 다시 어머니 안 보고 살 겁니다. 아시겠어요? 니들이 어떻게 엄마한테 이러니? 세상이 전부 나한테 손가락질해도 너희만은 엄마 편을 들어줘야지. 어머니가 잘못을 하셨는데 무슨 편을 들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제발 나가세요. 제 인생에서도 저희 집에서도 제발 좀 나가시라고요. 뭐? 정호야, 정규야, 니들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남편과 시동생은 이혼당하기라도 하면 두 번 다시 시모를 보지 않을 거라며 시모를 집 밖으로 마구 밀쳐냈습니다. 시모는 그런 아들들의 우악스러운 행동에 눈물을 폭포수처럼 흘렸고요. 하지만 결국 남편과 시동생의 손에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그 후 남편과 시동생은 저와 동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며 또다시 행동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땐 두말 없이 이혼하겠다는 각서까지 똑같이 한 장씩을 썼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겨우 이혼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상황을 그 지경까지 만든 시모에게 원망을 퍼부으면서요. 하지만 시모의 몰락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동서에게 전화를 받고 분노한 형님은 다음날 가게까지 접고 시숙님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더군요. 그리곤 저희 부부와 동서 부부도 모두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니 모두가 보는 앞에서 며느리 대표로 시모에게 이런 선언을 하더군요. 어떻게 제가 동서 선물로 보낸 가자미로 그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들을 우습게 봤으면 그런 행동을 하시냐고요? 제가 며느리 대표로서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 우리 명절에 음식하러도 시댁에 안 갈 거고 며느리 도리도 안 하고 살 겁니다. 아시겠어요? 얘들아, 제 말하는 것 좀 봐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시애미한테 저렇게 말할 수가 있니? 너희들은 왜 보고만 있어? 어머니, 이번에 제가 형제들 대표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번 일로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희한테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새로 꾸린 가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니가 확실히 잘못하신 게 맞으니까 우린 어머니 편을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 같아선 지금 어머니께 원망이나 한가득 더 퍼붓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며느리들한테 시어머니 대접 받을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그런 형님의 말에 이어 이번엔 굳은 결심을 한 저희 남편이 시모에게 단호한 말을 내뱉었어요. 그리고 아직 시모가 전날 저질렀던 일을 전해 듣지 못했던 시아버진 그 자리에서 모든 사실을 들으시곤 완전히 뒤집어지셨습니다. 이 망할 여편 내가 귀한 남의 집 딸들한테 그딴 짓을 했어? 당신은 어째 날이 갈수록 그렇게 더 마녀처럼 추악하게 변해가? 당신 그만 좀 하라는 내 말이 우스웠지? 여보, 만약 당신 또 한 번 며느리한테 그래봐. 내 자식을 이혼시키느니 차라리 내가 이혼해버릴 거야. 그 여보 소리 나한테 두 번 다시 못하게 할 거라고. 알아들어? 이혼이라니 여보.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내 팔자야. 내 팔자가 어쩌다가 이렇게 서러워졌어.
그 서러운 팔자를 누가 만들었어? 당신 자신이잖아. 듣기 싫으니까 수도꼭지 잠궈.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면목이 없다. 명절에 안 와도 되고 며느리 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앞으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려무나. 미안하다. 시아버진 시모에게 이혼이라는 으름장까지 놓으며 며느리들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시아버지 눈치를 봐서라도 찍소리도 못하며 살게 됐어요. 저희 며느리들은 철저히 아내 편이 되어준 남편들과 시아버지를 봐서라도 명절에 시댁에 가긴 갔었는데요. 단 시모와 얼굴 마주보고 음식하는 것도 싫어 명절 당일 아침에 각자 맡은 음식을 사갔었죠. 그 음식들로 제사 지내고 밥만 한 끼 먹은 뒤 우리 남편들과 함께 다들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시아버지께는 좀 죄송했지만 시아버진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며 오히려 저희에게 사간 음식값을 보내주시곤 했습니다. 또 저흰 시아버지 생신만 챙기고 시모 생신은 챙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좋은 곳을 가고 선물을 사도 시아버지만 슬쩍 모시고 가고 시아버지 선물만 사오며 철저히 시모를 배제했죠. 그러자 이번 설엔 시모가 엉엉 울며 이러더군요. 다들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내가 졌어. 그러니까 나 좀 그만 따돌려. 당신도 그래. 어떻게 며느리들이 부른다고 쏙 당신만 여행을 다녀와? 애들이 나한테까지 효도 못하게 하면 애들 마음이 편하겠어? 그리고 잘못한 건 당신인데 왜 내가 애들이랑 척을 지고 살아야 돼? 양심이 없으면 입에 자크라도 채울 줄 알든가. 당신 아직 정신 하나도 못 차렸어. 어머님은 우리를 몇 년씩 괴롭히셨으면서 고작 이 짧은 시간이 그렇게 괴로우셨어요? 그럼 그동안 저희는 오죽했겠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어머님에 대한 앙금이 전혀 풀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지금 우린 아내들한테 속죄하는 중인 거예요. 부모가 지은 죄는 자식이라도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 시아버진 그런 시모를 꾸짖으시더군요. 그런 시아버지이어 저와 지금은 다행히 재취업한 남편도 시모에게 한마디씩 차갑게 건넸죠. 저도 한때는 시모와 잘 지내고 싶어 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며느리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람이 바로 시모였기에 솔직히 이런 제 마음이 언제 풀릴진 모르겠어요. 그건 형님과 동서도 마찬가지고요. 시댁은 시모만 빼면 참 괜찮은 집안인데 시모 한 사람 때문에 가족 모두 어색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엔 참 즐겁게 지내다가도 시모를 생각하면 가슴이 참 답답해지곤 해요. 이런 저희 시댁에도 우리 며느리들의 마음이 풀리며 언젠간 화창해지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간혹 세상엔 며느리를 아들 뺏어간 도둑 취급하며 심술을 부리는 시어머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나만큼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그런 그릇된 집착은 내 자식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불행으로 보내버리는 직통열차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로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직통열차에 자신의 몸까지 실어버리게 됨을 제 사연을 통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